아버지가 가문의 수치라고 나가라 합니다. 회장 딸이 미혼모가 됐다는 이유로요. 집에서 쫓겨나 만삭의 몸으로 8,000km를 날아왔습니다. 서울 한복판 낯선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손에 쥔 건 단 하나. 남자친구 어머니 이름뿐이었습니다. 8개월 전 갑자기 연락이 끊긴 그 남자. 주소도 전화번호도 몰랐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라트비아 국영기업 회장 딸이 한국까지 남자를 찾아가다니. 하지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중년의 한국 여성이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준혁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한 말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으신가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엘리나입니다. 라트비아 리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국영전력공사 회장이셨습니다. 어머니는 변호사였습니다. 누가 봐도 부족함 없는 집안이었죠. 우리 집은 리가 구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였습니다. 넓은 거실, 큰 방, 책으로 가득한 서재.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저를 후계자로 키우고 싶어 하셨죠. 엘리나, 너는 경영을 배워야 해. 우리 회사를 이어받을 사람이잖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저는 다른 길을 가고 싶어요. 아버지는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트비아 국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성적은 좋았습니다.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영어도 유창했고 러시아어도 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실망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허락하셨습니다. 2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학교에서 국제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자로 참가했습니다. 각국 부스를 돌며 통역을 도왔습니다. 그날 한국 부스에 갔습니다. 색깔 선명한 한복을 입은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라트비아에서는 볼 수 없는 색깔이었습니다. 떡볶이라는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빨간 소스에 쌀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드셔보세요. 맵지만 맛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 남학생이었습니다. 27쯤 돼 보였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눈이 반달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받아 먹었습니다. 정말 매웠습니다. 입안이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달면서도 매웠습니다. 맛있네요. 남학생이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서준혁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에요. 저는 엘리나예요. 라트비아 학생이죠.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준혁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악수가 단단했습니다. 어떤 전공이세요? 국제관계학이요. 당신은요? 토목공학이요.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으로 있어요. 라트비아에서 유럽 건축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준혁은 친절했습니다. 라트비아에 대해 많이 물었습니다. 역사, 문화, 사람들에 대해서요. 저도 한국에 대해 물었습니다. 준혁은 서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강, 남산, 경복궁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진지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의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회사 사람들은 모두 허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달랐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준혁이 물었습니다. 엘리나 씨, 혹시 리가 구시가지 구경시켜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아직 제대로 못 봤거든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주말에 시간 되세요? 네,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우리는 구시가지 광장에서 만났습니다. 준혁이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혁을 안내했습니다. 리가 대성당을 보여줬습니다.
13세기에 지어진 건축물이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정말 오래됐네요. 역사가 느껴져요. 한국에도 오래된 건물이 있지만 이런 느낌은 다르네요. 준혁이 감탄했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세 형제의 집도 갔습니다. 15세기 건물이 나란히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중세 상인들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건물마다 이야기가 있겠네요. 준혁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각 건물의 역사를, 누가 살았는지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준혁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점심은 전통 음식점에서 먹었습니다. 회색 완두콩 수프와 훈제 돼지고기를 시켰습니다. 호밀빵도 주문했습니다. 준혁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트비아 음식 정말 맛있어요. 한국 음식이랑 다른 매력이 있네요. 소박하지만 깊은 맛이 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내 나라 음식을 좋아해 주는 게 좋았습니다. 식사 후 발트해 해변으로 갔습니다. 10월이라 쌀쌀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엘리나 씨,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이렇게 못 봤을 거예요. 저도 즐거웠어요. 준혁 씨와 함께 있으니 제가 살던 도시가 새롭게 보여요. 준혁과 함께 있으니 모든 게 달랐습니다. 매일 보던 건물들이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저는 국제법을 공부했고 준혁은 건축 설계를 공부했습니다. 가끔 서로의 책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홍차를 좋아했고 준혁은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유럽 영화관에서 할리우드 영화를 봤습니다. 자막이 라트비아어였지만 준혁은 영어로 알아들었습니다. 준혁은 항상 웃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잘 극복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준혁이 좋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손을 잡고 걷게 됐습니다. 헤어질 때 아쉬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우가바 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준혁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엘리나, 저는 당신이 좋아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좋았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저도 준혁이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준혁은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2월이면 교환학생 기간이 끝났습니다. 저도 준혁 씨가 좋아요. 하지만 곧 떠나잖아요.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렵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함께 방법을 찾아요. 요즘은 영상통화도 있고 메시지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군대 제대하면 바로 당신을 만나러 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약속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준혁과의 시간은 꿈 같았습니다. 매일 만났습니다. 함께 도서관에 갔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함께 웃었고 함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대학을 마저 다녀야 해요. 그리고 군대에 가야 합니다. 준혁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남자는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약 1년 반 걸린다고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핸드폰을 자유롭게 못 써요. 주말에만 쓸 수 있어요. 그것도 여건이 되면.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럼 연락이 어렵겠네요. 처음엔 그럴 거예요. 하지만 훈련소 끝나고 자대 배치받으면 나아질 거예요. 준혁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대하면 바로 당신을 만나러 오겠다고 약속할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줄래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1년 반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을 믿고 싶었습니다. 기다릴게요. 약속해요. 11월이 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구시가지 광장에 갔습니다. 따뜻한 와인을 마셨습니다. 호두와 계피 향이 났습니다. 준혁이 목걸이를 사줬습니다.
발트의 호박으로 만든 목걸이였습니다. 따뜻한 황금빛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저를 생각해 주세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절대 벗지 않을게요. 저도 준혁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라트비아 전통 문양이 새겨진 팔찌였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팔찌였습니다. 준혁이 감동했습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군대에서도 찰 수 있으면 차고 있을게요. 12월이 됐습니다. 준혁의 귀국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 갔습니다. 리가 국제공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준혁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엘리나, 기다려줘요. 꼭 돌아올게요. 연락할게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는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기다릴게요. 꼭 연락해요. 준혁이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비행기가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첫 일주일은 연락이 잘 됐습니다. 준혁은 매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다고, 어머니를 만났다고, 학교 복학 준비를 한다고.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업 듣는 이야기, 친구들 만난 이야기, 라트비아 겨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준혁의 답장이 늦어졌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 저는 걱정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준혁의 메시지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아니면 마음이 변한 걸까? 다른 여자를 만난 걸까?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했습니다. 엘리나, 잊어버려. 외국 남자는 다 그래. 놀다가 떠나는 거야. 장거리 연애는 안 돼. 포기해. 하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생리가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혁과 연락이 끊긴 충격이 컸으니까요. 밤마다 울었으니까요. 하지만 2달째 생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덧도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냄새에 민감해졌습니다. 커피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엘리나,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병원 가봐. 저는 부정했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숙사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2줄이 나타났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준혁은 연락도 안 되는데? 저는 혼자인데? 학생인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엄마, 저 임신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얼어붙으셨습니다.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뭐라고? 임신했어요. 3개월 됐어요. 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 남자는 어디 있는데? 데려와.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연락이 안 돼요. 당장 병원 가서 지워. 우리 집안 망신이야. 네가 누군데 그래? 회장 딸이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책상을 쳤습니다. 물건들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엘리나, 회장 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사람들이 알면 어떡해? 우리 체면은 어떡하고?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 아이를 낳고 싶어요.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네가 혼자 어떻게 키워?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어. 현실을 봐. 하지만 이 아이는 말도 안 돼. 당장 병원 예약해. 내일 가서 수술 받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준혁과 제 아이였습니다.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낙태를 권했습니다. 엘리나, 정신 차려. 너 아빠가 회장이야. 스캔들 나면 어떡해? 아빠 회사도 망할 수 있어. 그 남자는 도망간 거야. 너 혼자 어떻게 키워? 낳으면 내 미래 끝이야.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나 임신했어. 우리 아기야. 제발 연락해줘. 어디 있어? 왜 답장 안 해?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정말 준혁이 저를 버린 걸까요? 일부러 연락을 끊은 걸까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임신 3개월입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초음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콩알만한 생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생명이구나. 제 아이구나. 낳을 건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낳을 거예요.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산전 관리 잘 받아야 해요. 영양제도 먹고 정기검진도 받아야 합니다. 혼자 키울 준비가 돼 있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울기만 하셨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집에서 얼마간 지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찾았습니다.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배가 나오기 전까지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아기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됐을 때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임신부는 일하기 힘들잖아. 미안해. 저는 다시 막막해졌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야겠다고. 준혁을 찾아야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막연했습니다. 준혁의 연락처는 막혔습니다. 주소도 몰랐습니다. 단 하나 기억나는 게 있었습니다. 준혁이 말했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최은지. 그리고 대학교 이름. 서울공과대학교. 이것뿐이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엘리나, 미쳤어?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찾아? 한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데. 서울만 해도 1,000만 명이 넘게 살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돈을 모았습니다. 저축한 돈과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합쳤습니다.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편도였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2024년 6월이었습니다. 임신 6개월의 몸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옷 몇 벌, 서류, 돈.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미친 걸까요? 회장 딸이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정말 컸습니다. 라트비아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방문 목적이 뭡니까?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관광입니다. 저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심사관이 제 배를 봤습니다. 6개월이면 배가 제법 나왔습니다. 임신하셨네요. 언제 돌아가십니까? 3개월 후요. 심사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체류 장소는요? 게스트하우스요. 심사관이 여권을 자세히 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다행히 통과했습니다. 공항을 나왔습니다. 서울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낯선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숙소를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싼 곳이었습니다. 하루에 3만 원이었습니다. 환전한 돈이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껴 써야 했습니다. 회장 딸이었던 저는 생전 처음 이렇게 싼 숙소에 묵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짐을 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서울공과대학교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준혁이 다닌 학교였습니다. 거기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노선도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색깔별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영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번역 앱을 깔았습니다. 그걸로 소통했습니다. 겨우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캠퍼스가 넓었습니다.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행정실을 찾아갔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번역 앱으로요. 서준혁이라는 학생을 찾고 있어요. 토목공학과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습니다. 저는 애원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연락이 안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배를 보여줬습니다.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잠시만요, 라고 하더니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학생지원팀장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제 사정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규정상 정보를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팀장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준혁 학생의 지도 교수님께 연락해 볼게요. 긴급한 상황이라고 전하겠습니다. 여기 연락처 남겨주세요.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서울을 헤맸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김밥, 비빔밥, 된장찌개. 한국은 신기한 나라였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밤에도 밝았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팀장에게서였습니다. 준혁 학생은 현재 군복무 중입니다. 연락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번호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최은지 님이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저는 엘리나라고 합니다. 라트비아에서 왔어요. 준혁을 찾고 있습니다. 또 침묵이었습니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준혁이 왜요?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한국에 계신 거예요? 네, 서울에 있어요. 은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내일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드디어 만나는구나.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구 아파트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동네였습니다.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주차장에 비싼 차들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준혁의 어머니를 만나는구나. 첫인상이 중요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화장은 연하게 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엘리나 씨인가요? 은지 씨가 물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들어와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거실이 넓었습니다. 가구들이 고급스러웠습니다. 벽에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혁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 같았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지 씨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우리 준혁을 찾는 거죠? 은지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라트비아에서 준혁을 만났어요. 작년에요. 교환학생 때요. 은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환학생 갔을 때 말이죠. 준혁이 이야기했어요. 라트비아가 좋았다고. 네. 우리는 사랑했어요. 그리고 준혁은 12월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연락이 끊겼어요. 메시지도 전화도 안 받아요. 은지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배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준혁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은지 씨가 숨을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뭐라고요? 7개월 됐어요. 곧 태어나요. 은지 씨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래서 준혁을 찾아서 혼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준혁과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메시지도 막혔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왔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야 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은지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화를 낼까요? 아니면 쫓아낼까요? 은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은 지금 군대에 있어요. 군대요? 네.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연락이 끊긴 거예요. 핸드폰을 쓸 수 없거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됐구나. 준혁이 저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정말 준혁 아이가 맞나요? 은지 씨가 물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확실해요. 준혁밖에 없어요. 은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사과하시는 거죠? 준혁이 연락을 못한 게 제 탓 같아서요. 제가 군대 가라고 재촉했거든요. 입대 전에 정신 없었어요. 준비할 게 많았고요. 라트비아 이야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그냥 여행에서 만난 친구인 줄만 알았어요. 이렇게 심각한 사이인 줄은 몰랐어요. 은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엘리나 씨, 일단 병원부터 가요. 배가 많이 불렀네요. 검진 받아야 해요. 하지만 돈이 없어요. 병원비가 비쌀 거예요. 은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일단 제 손주를 지켜야죠. 손주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은지 씨는 저를 인정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날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영양주사를 맞았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쉬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네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신 것 같고요. 당분간 입원해서 관리받는 게 좋겠어요. 은지 씨는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과일을 사오고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미역국, 삼계탕, 갈비찜.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저를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많이 먹어야 해. 아기한테 영양이 가야지. 엘리나 씨, 우리 집에서 지내요. 게스트하우스는 불편하잖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폐가 될까 봐요. 너무 감사한데? 은지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며느리인데? 당연히 우리 집에서 지내야죠. 며느리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퇴원 후 은지 씨 집으로 갔습니다. 방을 하나 내줬습니다. 준혁의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준혁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책, 노트, 사진들. 사진 속 준혁이 웃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은지 씨가 챙겨줬습니다. 아침마다 식사를 만들어줬고 병원 검진도 함께 갔습니다. 출산 준비도 도와줬습니다.
아기 옷을 사고 침대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놀라웠습니다. 정기검진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갔습니다. 산모 수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모든 기록이 남았습니다.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봤습니다. 아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손가락을 빨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병원마다 정보가 공유됐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란 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라트비아 사람이어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라트비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외국인은 병원비가 비쌌습니다. 차별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잘해줘요? 저는 외국인인데요. 은지 씨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손주를 낳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원래 그래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하죠. 우리 문화예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은지 씨가 가르쳐 줬습니다. 아침마다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간단한 문장들이었지만 뿌듯했습니다. 은지 씨가 이웃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아들 여자친구예요. 라트비아에서 왔어요. 곧 아기 낳아요. 이웃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아기용품을 가져다 줬습니다. 누군가는 옷을 주고 누군가는 장난감을 줬습니다. 분유도 주고 기저귀도 줬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도움 필요하면 불러요. 다들 친절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꼈습니다.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혼자 장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국어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도와줬습니다. 뭐 찾으세요? 번역 앱으로 소통했습니다.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계산할 때도 천천히 기다려줬습니다. 어느 날 길을 잃었습니다. 은지 씨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몰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한국어도 서툴렀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가려고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번역 앱을 보여줬습니다. 주소를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나도 그쪽 가는 길이에요. 같이 가요. 할머니와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어라서 다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느낌은 전해졌습니다. 집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한국의 치안도 놀라웠습니다. 밤에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라트비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밤거리가 밝았습니다. 가로등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카메라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찰도 친절했습니다. 한 번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하철역에서였습니다.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돈도 있고 카드도 있었으니까요. 영무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번역 앱으로 말했습니다. 영무원이 분실물센터에 연락해줬습니다. 놀랍게도 지갑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주워서 맡겼다는 거였습니다. 돈도 카드도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도 빠진 게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라트비아였다면 절대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였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됐습니다. 배가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은지 씨가 항상 옆에 있어줬습니다. 팔을 잡아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느 날 은지 씨가 말했습니다. 엘리나, 준영 면회 갈 수 있대요. 훈련소 끝나고 자대 배치받았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만나는구나. 7개월 만이었습니다. 면회 날이 왔습니다. 부대는 서울에서 멀었습니다. 경기도 어딘가였습니다. 차로 2시간 걸렸습니다. 은지 씨가 운전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준혁이 뭐라고 할까? 저를 반가워할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은지 씨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
준혁이 좋아할 거야. 네가 여기까지 온 걸 알면 감동할 거야. 부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군인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짧은 머리에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군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들, 아빠들, 여자친구들. 저도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5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군인들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씩 들어왔습니다. 준혁을 찾았습니다. 저기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준혁이었습니다. 머리가 짧았습니다. 얼굴이 조금 여위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이 은지 씨를 봤습니다.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멈췄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엘리나.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준혁의 눈이 제 배로 향했습니다. 커진 배였습니다.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게 당신 아이예요. 준혁이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이 울었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저도 울먹였습니다. 입대하고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핸드폰을 못 쓰게 됐어요. 편지도 제대로 못 썼고요. 연락하고 싶었어요. 매일 당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울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버린 줄 알았어요. 연락이 안 돼서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였어요. 준혁도 울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해요. 지금도요. 버릴 리가 없잖아요. 은지 씨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엘리나가 라트비아에서 혼자 한국까지 왔어. 너를 찾아서. 몇 달 동안 혼자 고생했어.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집에서 나왔어요. 준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혁이 제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우리 아기예요. 곧 만날 수 있겠네요. 정말 신기해요. 네. 2달 남았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엘리나, 결혼해 줄래요? 제가 제대로 책임질게요.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지금 청혼하는 거예요? 늦었지만 정식으로 하고 싶어요. 나랑 결혼해줘요.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1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제가 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곧 볼 수 있을 거예요. 엄마가 잘 챙겨주실 거예요. 네, 기다릴게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지 씨가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가족이 됐네. 우리 준혁이 정말 기뻐하더라.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네, 가족이에요. 임신 9개월이 됐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출산이 처음이었으니까요. 은지 씨가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을게. 병원도 다 준비돼 있어. 출산 가방을 쌌습니다. 아기 옷, 기저귀, 수건.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병원과도 미리 연락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아파요. 은지 씨를 깨웠습니다. 은지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원 가자. 가방 챙겼지? 네.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자궁문이 열리고 있어요. 곧 태어날 거예요.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진통이 심해졌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 힘내. 간호사가 호흡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진통이 올 때마다 힘을 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요. 아기 머리가 보여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의사가 말했습니다. 딸이에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축하합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제 가슴에 올려줬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작았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지 씨도 울었습니다. 우리 손녀. 이쁘다. 정말 이쁘다. 아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힘들었다. 혼자 임신했고 부모님께 버림받았고 한국까지 왔고 준혁을 찾았고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 아이를 만났으니까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아기도 함께였습니다. 간호사가 모유 수유를 도와줬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기가 젖을 빨았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제가 엄마가 됐구나. 은지 씨가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딸 낳았어. 건강해. 정말 예뻐.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안나 괜찮아요? 은지 씨가 전화를 제게 넘겼습니다. 준혁아, 우리 딸 낳았어요. 딸이라니. 고생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빨리 보고 싶어요. 저도 사랑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야 했습니다. 은지 씨가 물었습니다. 이름 생각해뒀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지 씨가 제안했습니다. 하은은 어때? 여름에 태어난 은혜라는 뜻이야. 너는 우리한테 은혜야. 준혁한테도 나한테도.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하은. 정말 예쁜 이름이에요. 아기를 봤습니다. 하은아, 안녕. 엄마야. 하은이가 눈을 떴습니다. 작은 눈동자가 저를 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회복했습니다. 하은이도 건강했습니다. 퇴원날이 왔습니다. 은지 씨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하은이를 카시트에 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하은이와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육아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밤에 자주 깼습니다. 두세 시간마다 깼습니다. 울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수유를 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은지 씨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밤에 하은이가 울면 같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쉴 수 있게 안아줬습니다. 너도 쉬어야지. 내가 안고 있을게. 고마웠습니다. 준혁이 휴가를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작고 예쁘네요. 우리 딸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우리 딸이에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엘리나.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요. 혼자 한국까지 와서 하은이를 낳고. 정말 대단해요. 사랑하니까요. 당신을 사랑하고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준혁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역하면 취직할 거예요. 건설회사에 지원할 거예요. 토목 엔지니어로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셋이 함께 살 집을 구하고요. 엘리나, 한국에서 계속 살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가 좋아요. 안전하고 따뜻해요. 하은이를 키우기에도 좋고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그럼 결혼 준비를 시작해야겠네요. 제대하면 바로 결혼식 올려요. 휴가가 끝났습니다. 준혁이 다시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전화했습니다. 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웃었어요. 정말 예뻐요. 오늘 100일 촬영했어요. 사진 보낼게요.
준혁은 모든 걸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가족이 되는구나. 하지만 걱정도 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은지 씨에게 계속 신세를 질 수는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은지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을 하고 싶어요. 은지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저는 고민했습니다. 라트비아에서는 국제관계학을 공부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은지 씨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뭔가 해보는 건 어때? 집에서 할 수 있잖아. 하은이 보면서 할 수 있고. 온라인요? 네. 요즘은 인터넷으로 장사를 많이 해. 쇼핑몰이나 그런 거. 저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라트비아 물건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없는 것들이요. 은지 씨가 좋아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한번 해봐. 저는 라트비아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물건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공예품, 전통 의상, 호박 장신구. 한국에 없는 독특한 것들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설명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라트비아 물건이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호박 목걸이 정말 예뻐요. 전통 의상이 독특해요.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은이가 자는 시간에 포장하고 배송했습니다. 답변도 열심히 했습니다. 수입이 생겼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뿌듯했습니다. 제 힘으로 버는 돈이었으니까요. 은지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 드릴게요. 은지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너는 하은 키우는데 써. 하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어요. 감사의 표시예요. 은지 씨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엘리나. 정말 기특해. 우리 며느리 자랑스러워. 한국어도 점점 늘었습니다. 은지 씨와 대화하고 이웃들과 인사하며 배웠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봤습니다. 처음에는 자막을 봤지만 점점 대사가 들렸습니다. 하은에게도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있어요. 우리 하은 예뻐요. 한국 문화도 배웠습니다. 명절에는 송편을 만들었습니다. 김장도 도왔습니다. 은지 씨가 가르쳐줬습니다. 이게 우리 전통이야. 이렇게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하고.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국이 제 나라가 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전역했습니다.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100일이 지난 아기였습니다. 준혁이 나왔습니다.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자랐습니다. 우리를 봤습니다. 뛰어왔습니다. 엘리나, 하은.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아빠야. 하은아, 아빠란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은지 씨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식사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올려야죠. 준혁이 말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예뻤습니다. 준혁이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지 씨가 하은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먼 나라에서 만났습니다. 라트비아와 한국 8,000km 떨어진 곳에서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연락이 끊겼고 혼자 임신했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이겨냈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는 서약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겠다고. 평생 함께하겠다고.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키스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하은이와 함께였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성산일출봉, 한라산, 섭지코지.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의 자연이 좋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부모님을 초대했습니다. 라트비아에 계신 부모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셨습니다. 저와 연락도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은 사진을 보내드리자 마음이 풀리셨습니다. 손녀를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비행기표를 보내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거의 1년 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엘리나.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너를 이해 못해줘서.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저도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다 잘 됐어요. 부모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은지 씨와 인사시켰습니다. 언어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통역 앱으로 소통했습니다. 서로 존중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주일 머물렀습니다. 서울 구경을 시켜드렸습니다. 경복궁, 한강, 남산타워, 명동, 강남, 홍대. 부모님이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발전한 나라구나. 깨끗하고 안전해. 사람들도 친절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엘리나, 여기서 잘 살아라. 좋은 남편 만났고 좋은 시어머니도 만났어. 행복하게 살아. 아빠가 잘못 생각했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아빠. 행복하게 살게요. 부모님이 떠나셨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졌습니다. 헤어질 때 슬펐습니다. 하지만 또 올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귀화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어 시험을 봤습니다. 한국 역사, 문화 시험도 봤습니다. 면접도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됐어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원래부터 한국 사람이었어요. 내 아내니까. 준혁은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건설회사였습니다. 토목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저는 쇼핑몰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이제는 제법 알려졌습니다. 발트 3국 물건을 전문으로 팔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28살입니다. 하은이는 이제 1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밤에는 더 잘 자게 됐습니다. 미소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옹알이도 합니다. 준혁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집에 돌아와 하은이를 안아줍니다. 아빠 왔어요. 우리 하은 보고 싶었어. 은지 씨는 건강하십니다. 하은이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손녀바보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서울 한복판을 헤맸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한국어 한마디 못하면서 지하철을 탔던 날도 생각납니다. 은지 씨 집 앞에서 떨면서 초인종을 눌렀던 순간도 생각납니다. 군부대 면회실에서 준혁을 다시 만났을 때도 생각납니다. 분만실에서 하은이를 처음 안았을 때도 생각납니다. 모든 순간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삶을 줬습니다. 꿈을 이룰 기회를 줬습니다. 가족을 만들게 해줬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이제 한국이 제 고향입니다. 하은에게 자주 말합니다. 너는 행운아야. 한국에서 태어났잖아. 이 나라는 너를 지켜줄 거야. 안전하고 따뜻한 나라야. 부모님과도 자주 연락합니다. 영상통화를 합니다. 하은이를 보여드립니다. 부모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손녀가 자라는 걸 보는 게 기쁘다고 하십니다. 가끔 라트비아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가 옵니다. 엘리나, 한국이 그렇게 좋아? 정말 잘 사는 것 같더라. 저는 대답합니다. 네, 정말 좋아요. 안전하고 편리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요. 기회도 많아요.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너는 운이 좋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아니에요. 용기였어요. 저는 용기를 냈고 한국은 기회를 줬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 있든 용기를 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당신을 받아줄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증명합니다. 라트비아 국영기업 회장의 딸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습니다. 용기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국은 당신을 따뜻하게 받아줄 것입니다. 밤에 하은이를 재우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겠죠. 엄마, 대단해요. 용감했어요.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웃으며 대답할 겁니다. 아니야. 엄마는 그냥 너를 사랑했을 뿐이야. 그리고 아빠를 사랑했어. 그게 전부야.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입니다. 밝고 안전한 도시입니다. 이곳이 제 집입니다. 이곳이 하은이의 고향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엘리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이 나라가 제 집입니다.